안녕하세요. 오늘 4월 21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IOST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IOST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자, IOST, 이오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전형적인 중국 계열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가 있으면 뜨는 종목이 네오, 폴카다, 엘프 여러 종류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중에 이오스트도 포함됩니다. 이오스트는 가격이 또 저가라서 사람들이 많이 매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오스트도 중국계 코인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 플랫폼 베이스로 갑니다. 여기 중에 하나 또 비체인도 있죠. 비체인도 있어요. 플랫폼 코인을 지향하더라. 특히 이오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교하는,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 이더에 대해서 또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오스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대부분 다,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폴카당이나 이런 데 코인들을 보면, 인터체인, 이런 것처럼, 여러 체인들을 하부에 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플랫폼 코인들이 많아요. 단일 레이어 2 베이스 이런 코인들은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죠.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되는 플랫폼 코인들 그 위에 올라와서 앱 단위나 서비스 단위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레이어 2라고 얘기를 하는데 IO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지향한다. 플랫폼을 지향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IOST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 높은 처리량, 빠른 트랜잭션, 분산에 된 샤딩은 이 빠른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쪼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쪼개는 기술을 샤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하는 스마트 계약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그러면 이런 이슈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더 베이스, 이더리움 베이스예요. 이런 것들은 또 뭐다? 오픈 소스 베이스예요. 오픈 소스 베이스니까 결국에는 코어되는 이 알고리즘은 많은 경우가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생태계가 중요해요. 우리 보통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태계 하부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은 부동의 1위는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부동의 2위는 BNB라고 해서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BSC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이 두 체인이 사실상 1등과 2등을 차지해요. 바이낸스 체인도 여기에서 베이스에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코인들의 근거에 보면 코드에 많은 코드들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오스도 각각의 자기 이런 오픈소스의 베이스에서 좀 더 나은 기능들로 추가 확장을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IOST도 마찬가지입니다. IOS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에서 차별점은 이렇게 높은 처리량, 빠른 트랜잭션, 스마트 계약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코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이전에 일반 채굴 형태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상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측면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이 되고 이제 이후에 지금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진행되고 난 뒤에 가스비 절감의 부분도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후에 샤딩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나오면서 데이터를 쪼개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가면은 사실은 플랫폼 코인들에서의 경쟁력들이 어디까지 그들을 다시 넘볼 수 있을까, 이더리움을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경쟁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조금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에요. 이 두 개를 경쟁 상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대부분의 자금과 많은 개발자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두 개, 여기에 이제 좀 더 가는 게 BSC 바이낸스 체인 정도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의 포지션을 갖고 오는 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못하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 베이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국 베이스에서 뭐 네오나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이게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글로벌 확장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빅체인 정도 되겠죠. 얘는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웹3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뭐 환경, 친환경적인 요소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얘는 좀 경쟁 상대가 다르죠. 경쟁 상대 서로 다른 경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경쟁으로 본다 이러면은 일단은 저는 조금 불안하게 봅니다. 경쟁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면은 못 미치는 게 많죠. 그래서 레이어 1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 중에서는 또 솔라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더의 이더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더와 함께 이더의 네트워크를 같이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더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프로젝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EVM이라고 이더 가상머신을 붙이는 거예요. 이더 가상머신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가상머신이라고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 때문에 붙는 겁니다.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방향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어디까지를 지원하는지 대부분의 레이어 1의 프로젝트들도 그래서 EVM을 탑재하려고 해요. 이더를 지원하는 심지어 리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가 1등이니까 이더가 1등이니까 이더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더를 경쟁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더에 편승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시장이 1등이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iOSD도 조금 약합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는 몇 가지 기능적에서 좀 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중서명, 뭐 이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트랜잭션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자바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장성에 있어서 이후에 웹3나 웹으로의 확장을 염두를 본다면 활용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스마트 컨트랙 계약이 자바로 쓰인다는 얘기는 웹 베이스에서도 동작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웹하고 연동, 우리가 흔히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연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자바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C++도 프로그램적인 언어에서는 사용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개발자가 워낙에 C++는 익숙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차별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용자는 모르죠. 사용자는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자는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거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부동의 1위가 되는 거기도 해요. 뭐 iOSD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iOSD도 결국에는 또 이더의 지원 부분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 그걸 못하면 결국 중국 코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한계. 아무리 중국이 친암호화폐 전략으로 간다고 하지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모조리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국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계 코인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냥 지극히 기능적인 요소다. 기능적인 요소다. 이 부분에서 결제 파트를 빼서 별도로 레이어 1, 2로 돌려버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플랫폼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결제라고 하는 파트는 이거는 기능의 한 축이다. 이 네트워크를 그러면 본 네트워크 메인넷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결국 블록체인도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여러 노드들의 분산해서 각각 다 있으니까 이 분산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안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하는 이슈는 사실 2018년도에서 21년도까지에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빠른 게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아요. 확장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확장성. 다른 많은 네트워크들, 체인들, 이더 체인, 그리고 뭐 바이낸스 체인, 뭐 여러 체인들이 있죠. 이 플랫폼들이 이런 체인들을 지원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웹3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 확장성에 대한 요소가 더 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되고 IOST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IOST 홍콩 사무소 개설 이게 이제 4월 9일 날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웹3 웹에 관련된 그쪽에 블록체인 투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중국이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OST도 중국 쪽으로 지금 홍콩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또 예전의 기사에는 3월 1일 날 기사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제휴 발표 뭐 돼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뭐 아마존하고 직접 붙었다 이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터 서버 이 서버에 이제 제공해주는 여러 네트워크 관련돼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를 같이 통해서 안정성을 더 높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OST에 관련돼 있는 차트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IOST 역시 체크 드리는 값들은 다 일본 값들입니다. 일본 값. 일본 값들이니까 일본 값에서의 값은 매일 아침 9시에 확인합니다. 자, 여기 21년도 상반기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여기도 보면 파동이 3파동이 나왔습니다. 3개의 파동이 나왔는데 자, 하반기에 여기 구간 끝 하방이 타라고 난 뒤에 나온 되돌림 반등이 여기 중요값, 여기 파동의 중요값들을 다 만족을 시켰어요. 이 말은 매물대를 다 한번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매물대 정리를 했다. 로 이해도 합니다. 물론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차트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구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 앞 고점을 넘어선 움직임이 나오면 저는 5점을 줘요. 파동이 커졌으니까. 근데 이 구간이 작아졌으니까 이거는 수렴의 모습을 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3점 내지 4점을 줍니다. 이때 관점은 중요값에 대해서 종가를 확보했는지 여부죠. 그래서 이 종가를 확보했어요. 종가를 확보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 체크는 일단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차트의 구간으로 그냥 확인을 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여기를 보고 어떨 때는 여기를 보죠. 이거는 이제 체크상의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값들하고 여기 값들하고 많은 경우에 중복이 되거든요. 가격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큰 구간의 값을 우선적으로 먼저 살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서서 차트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경우는 여기를 살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쪽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 자 여기 3번 파동을 기초해서 보면 다 만족했어요. 그리고 2번 파동을 기초로 해서 봐도 다 만족을 했습니다. 1번 파동은 만족을 못했죠. 1번 파동은 여기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1번 파동에서 요 아래 중요값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이 22년도에 나옵니다. 22년도 우리가 하는 루나 사태 때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앞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자 중요한 부분들은 2번 파동의 구간이 사실은 전체 파동의 절반 정도의 구간에 있으니까 자 여기 21년도 2번 파동의 구간으로의 진입을 염두에 둔다면 19.9원, 27.4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은 아마 이후에 다시 얘기하지만 22년도 5월의 차트 구간을 공략하는 것과 겹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가 상승은 여기 21년도 2번 파동의 중요값의 공략과 21년도 3번 파동의 구간 끝 올라오는 것과 같이 겹치죠. 이거는 구간이 딱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각 구간의 중요값들을 어떻게 공략해 가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IOST의 추가 상승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수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고점의 추세선 보면 자, 여기는 편의상 파란 색깔에 좀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에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락 추세선을 받을 때 돌파 여부나 저항 여부를 살피시면 되겠죠. 여기 움직임이 그럼 언제쯤 여기 돌파하는지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움직임이 자, 이런 값들하고 겹칠 때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같이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21년도 두 번째 파동의 여기 공략도 보면 여기 지지 테스트 하고 난 뒤에 여기 공략이 됐죠. 공략이 됐어요. 이후에도 공략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열려 있다. 열어둔 움직임이다. 정도로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9원, 41.8원. 네, 여기는 공략 가능하다. 정도로 염두에 두고요. 이 움직임이 22년도 4월의 움직임, 4월의 고점 이후에 루나 사태까지 이어지고 FTX 사태까지 이어지는 하락세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때 과정에서 거래량들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봐야 돼요. 전체를 거래량들을 보면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거래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들이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2023년도 2월 달에서 3월 달에 고점 찌를 때 거래량이 터졌고 이번 4월 달에 꼬리를 찌를 때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3년도 초반에 매도 거래량이 터진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보죠. 자, 지금은 여기 이때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기 움직임을 통해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되고 여기 돌파 여부를 볼 수 있겠죠. 여기 돌파 여부를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4월의 고점에서 형성되는 지지 저항값을 보면 자, 4월의 중요가 구간 끝까지 있죠. 여기는 캔들상으로 보면 여기는 찔렀으니까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캔들상에서 그래요. 근데 이후의 움직임 구간 끝 4월의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나서 캔들이 하나 나왔죠. 그럼 여기 저항이 돼요. 저항. 32.6원은 저항의 관점으로 봅니다. 저항의 관점으로 보고 이후의 움직임이 이때 1번 파동 첫 파동이죠. 첫 번 파동의 구간으로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밑에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 구간 끝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없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언제? 32.6원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같이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구간으로 가려고 하면 5월의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이어지죠. 4월의 구간 끝이나 5월의 구간 끝이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37.7원. 여기 위로 올라올 때 여기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5월의 구간 끝 공략이 확정이 되면 올라오면 4월의 구간까지 빠르게 공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염두에 두고 아까 위에서 내려오던 하락 추세선 있죠. 하락 추세선하고의 크로스 점을 보니까 이 대략 9월달로 돼요. 9월달로 보여요. 10월달, 여기는 12월달.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이 IOS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렴의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IOSD에서는 하반기 움직임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돌파하고 나면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겠죠. 이 지지 테스트까지 나온 뒤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공략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는 여기 구간 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여기 5월의 구간의 공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현재 이후의 차트를 보면 자 5월의 공략이 제대로 안 됐어요. 5월의 구간이 이후에 2023년도 움직임에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자, 5월의 구간을 중심으로 살피면 5월의 구간이 여기 2021년 첫 파동의 구간 공략까지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5월의 구간의 공략이 이어지는지를 살피면 여기 값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의 구간 공략이 이루어진지 여부를 살피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한 공략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꼬리로 한번 찔렀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될 걸로 보는 겁니다. 여기도 저항이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자, 여기는 한 번, 두 번, 그래서 돌파 개연성을 본다. 여기도 돌파 개연성을 본다.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으로 내려왔어요. 자, 하단 변곡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20.4원이니까 여기 양봉 꼬리가 20.4원입니다. 여기 양봉 꼬리가 20.4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한번 잡힌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저항이 잡힌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만족했다. 다음번 두들길 때는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단 변곡, 지금의 IOST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관점이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20.4원 위로 올라오는지가 중요하고 20.4원이 다음 상승을 위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어야지만 여기 5월의 구간의 중요가 그리고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고 이 구간 끝을 공략한다는 내용이 4월의 구간으로 공략이 빠르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빠른 상승을 위한 다음 턴에 빠른 상승을 위한 움직임을 본다면 20.4원 위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돌파 움직임이니까 여기에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 이후에 지지 라인을 여기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움직임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지지 라인으로 한다면은 지지는 보통 25에서 거점 대비 25에서 30% 혹은 50%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으로서 본다면 여기 공략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가 30%로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충 여기가 거점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를 같이 살핀다. 이게 IOST의 추가 상승을 위한 지지 라인이 여기라고 이제 가정하면 이후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이어가고 이후에 하단 변곡 아래로 빠진 뒤에 올 초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면요. 자, 우리의 지금 현재의 핵심은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게 단기 중단기 단기 중기 목표예요. 여기가 단기 중기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살피고요. 현재는 IOST에서는 거래량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먼저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터져 있는 장대 거래량들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음봉 12월 달에 마지막 12월 28일이나 이때 나왔던 매도 거래량 때 터졌던 이것도 뭐 매수라고 보니까 그러면 거래량들이 터진 게 누적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이 거래량들이 작더라. 그렇다면 그 앞에 22년도의 거래량을 또 보면 22년도의 거래량도 그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IOST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만족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게 찐 반등의 조건이 되겠죠. 찐이 되려고 하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유동성에 따라갑니다. 유동성에 그냥 흘러가는 유동성에 따라가는 움직임이 되고 이 움직임은 이렇게 막 꼬리로만 나타나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종목의 대응은 미리 예약 매도를 걸어 놓는 게 필수예요. 어디에? 이런 값들 유효한 값들에 분할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면 거의 다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본업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꼬리를 노리는 움직임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예약 매도를 걸어 두시라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11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어요. 최종적으로 12월에 추가 하락 나올 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이때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고 11월 중요값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종가 지지를 받았는데 이때 1월 달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값들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때 11.8원 여기도 11.8원이 있죠. 여기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났고 이 반등은 여기를 노리겠죠. 당연히. 그럼 15원에 대해서 찌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나오죠. 어디를 향해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12.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였어요. 여기가 깨졌죠. 깨지고 여기는 오지를 않았어요. 12.25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6.4원 위에 종가 확보를 하고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이 움직임은 되돌림 상승, 여기 상단 변곡 13.5원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이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와 상단 변곡을 폭으로 하는 되돌림 상승 이에 대한 공략도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1.618은 종가를 확보했고요. 그럼 여기는
올라가겠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공략이 됐던 걸로 보는 거예요. 16.4원, 1.618 돼 있는 16.82원 여기는 공략 가능한 곳이에요. 공략 가능. 그러면 자, 여기 값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지금 현재 이것만 본다면. 그리고 여기 1월 차트 2023년도 1월 차트 구간을 보면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 지지 여부하고 여기 지지 여부 그리고 상단 변곡. 근데 상단 변곡은 이미 깨졌고 여기는 아예 안 왔고 그러면 11.8원과 여기 위에 있던 12.2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게 2월 말 3월 초에 나왔던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의 지지 여부 살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면 자, 이때 지지 여부를 보니까 이 두 값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11.8원은 네, 여기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12.2원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13.5원에 대한 되돌림 상승으로 보는 거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깨졌죠? 깨졌어요. 이때 하락할 때 나왔던 또 여기 값들이 있어요. 여기 나왔던 값들이 있는 겁니다. 2월 달에 중요 지지 저항가 그리고 구간 끝, 구간 이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되돌림 상승하면서 그럼 12.9원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는지 봐야 되겠죠. 우리 여기는 확정적 종가 지지가 돼 있고 12.2원에는 또 확정적 지지를 한번 했고 위에 반등이 나와서 13.5원은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런 움직임이 12.9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를 하는지 봐야 되죠. 자, 11.8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12.2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리고 이어서 나온 12.9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계단처럼 밟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202평을 일봉 차트 202평 공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움직임이 13.5원 위로 올라갔고요. 13.5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13.5원에 대해서 반쪽짜리 지지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든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이때 양봉 꼬리가 저점이 13.5원입니다. 여기 양봉 꼬리가. 여기 움직임이 또 구간, 2월의 구간 끝 13.5원과 같이 겹치네요. 같이 겹칩니다. 근데 이때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아니고 반쪽짜리 음봉 종가 지지입니다. 반쪽짜리 음봉 종가 지지예요. 반쪽짜리든 뭐든 여기에 되돌림 상승 가능성을 그럼 이제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간 끝 13.5원에 반쪽짜리 지지를 받았으니까 위에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고 강세 포인트 위에 변곡점까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변곡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찌르기만 했어요. 물론 여기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빠졌고 다시 찌르기만 했어요. 이때 찌른 게 16.4원이네요. 16.4원입니다. 16.4원 위에 올라가서 여기 지지받는지 여부, 구간 끝에 지지받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깨졌어요. 여기는 확정적 음봉, 여기는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 지지가 나와야지 본격적인 반등세, 여기 5월에 하단 변곡이라고 했던 자리,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모습으로 가야지만 5월에 하단 변곡에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겠죠. 현재는 여기도 지지가 깨지고 여기도 지지가 깨졌고 여기는 반쪽짜리 13.5원, 13.5원. 그리고 요 밑에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13.5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보는 게 1번 13.5원. 두 번째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중요값 14.9원과 15.3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뒤에 종가 지지를 하는 중요값에 대한 2월의 중요값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자. 이 움직임은 자, 여기 구간 끝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같이 겸하는 거죠. 2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여기에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되돌림 상승으로 그냥 올라온다면은 자, 여기 15원, 14.9원 그리고 15.3원에 대한 지지 여부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하는지 밟으면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양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어딜까지 가든 그 뒤에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움직임이 이 세 개 값에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개 값에
지지가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림 상승이든 16.45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든 위로 되돌림 상승이 나오든 되돌림 상승은 18.9원이 되네요. 18.9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되든 종가를 확보하기 위한 이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게 20.4원으로 가든 어쨌든 위로 가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 값에서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배제한 매매를 하고 싶다. 리스크를 배제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그 음봉에서의 지지 여부를 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에 중요값 그리고 중요값 여기에서 15.3원이 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요망하죠. 요망한 겁니다. 여기에 그럼 13.3원에 위로 올라가서 13.3원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강세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지 여기에서 밟고 여기 강세 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할 때 관점인 거예요. 여기 13.5원의 지지 테스트가 반쪽짜리니까 여기 올 견성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1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내려와 있고 여기 14.9원과 13.5원의 절반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차트는 14.9원과 13.5원의 절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더 내려오면 1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죠. 그러면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겸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이 13.5원과 13.5원을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자, 여기 12.9원하고 13.5원 사이가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지를 받는지, 요 반쪽짜리 지지가 있으니까 여기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또 만약 종가가 깨지더라도 일단 되돌림이 나와요.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종가 깨졌으면 다시 지지 테스트 할 거니까 반등할 때 팔고 다시 지지 테스트 할 때 매수를 하셔도 무방해요.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번 주말까지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상승한다는 전제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밑을 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될지,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자, 이 모양새로 가는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보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가 일봉이니까 지금 음봉이면 오늘 음봉 혹은 오늘 양봉이면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이때 타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이게 음봉으로 전개되면 음봉이 내려갔을 때 타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후의 움직임이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은 빨라야 주말이라는 거예요. 빨라야 주말. 하고 다음 주 움직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IOST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살펴볼 수 있는 추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지 테스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13.5원, 13.5원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지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에 있던 12.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염두에 둔다. 그 과정이 일봉 차트 202평의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14.9원과 13.5원의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 지지 테스트 여부가 먼저 나오는지 위로 올라가서 13.5원에 15.3원의 지지나 14.9원의 지지, 15원의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현재는 조금 기다려보고 올라가는 모습이면 타점을 이쯤에서 잡아야 되고요. 지지가 안 되고 다시 재차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는 음봉이 지지가 확정이 되는 걸 보고 매수를 선택을 하든지 매매 판단을 하세요. 그 값 차이가 물론 이제 바닥에 사면은 좋게 하겠지만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니까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이면 매일 아침 9시에 보라는 게 아니라 아침 한 6시에서 7시부터 보세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그 자리 값의 밑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되면은 이때 사시면 이 가격 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아니면 여기에 음봉 종가 확정되고 나면 깨졌다 라면은 요 밑에서 샀으면 대응을 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서는 확인하고 나서 샀다 그러면 아이고 깨졌네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반등은 되돌림 반등은 포기하는 겁니다. 중장기로 스윙 정도로 볼 때 이게 초단타는 또 다르겠죠. 초단타는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IOST에 대한 지금 포인트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같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살피시라 정도로 IOST에 대한 의견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